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경기도 상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워낙 선거가 네, 그 서포트해야 될 후보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들었죠. 경기도 수원 갔다가 예, 추미애 후보, 예. 그리고 남양주 시장 선거 있고 또 저희 도의원, 시의원. 예. 그러니까 진짜 힘들던데요 이번에는. 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좀 선거가 와 즐겁다 재밌다 이게 아니라 살짝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예, 근데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예전에 그 전사라는 시가 있었어요. 예, 전사. 네, 그런데 그 전사에 보면 시간 엄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즘은 마음을 단단하게 잡는 것, 중심을 잡는 게 전사의 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잡는 먹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선거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승리라고 보고요. 네. 예, 근데 절반의 승리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승리인데 네. 사실 대승이죠. 예. 12곳을 이겼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은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네.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기도지사를 대승했고요. 예, 그다음 부산을 이겼고요. 예. 충청도 중원 다 이겼고요. 그렇죠. 특히 강원도가 강원도가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이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우상호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영리한 우상호.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잃은 것 이게 우리가 우등생인 거예요. 시험 보고 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한 개 틀린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우리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인 것 그런 같아요. 것이다. 사실은 12대 4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선거 우등생 민주당이 다 했어야 됐는데 서울을 놓쳐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어떻게 예. 보면 일진일퇴는 병가지 상사잖아요. 네. 자,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안산시장이 경기도 안산시장이 전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이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근택 후보가 도전을 했는데 결국 이상일 현 시장이 다시 또 그 재선에 당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경기도의 기초단체가 왜 국민의힘으로 몇 군데가 성남도 그렇습니다. 성남시도 당초에 이제 그 민정비서관 출신이 출격을 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정무비서관 정무비서관, 김병욱, 네, 김병욱 비서관 실패를 한 거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개별 케이스가 다 달라요. 안산의 경우는 네. 기존의 이낙연계의 후보가 경선에 나왔습니다. 예. 재선 의원이. 예. 그런데 그분이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내부 경선을 했는데 경선에서 이렇게 하나의 원팀이 되어야 하는데 네, 원팀이 안 된 안 게 됐다. 저는 패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은 뭐 연대와 통합의 관점 이전에 우리 내부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내부를 하나로 묶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그 경선에서 지고 나서 지고 난 후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친낙계 대표적인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거칠게 비난하는 분들은 매우 거칠게 비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일단 그런 진짜 고민이 깊은 거예요. 친낙계의 그 후유증이 이번 선거에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는 저에게는 고민이 매우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굉장히 봅니다. 어려운 그 내부에서 어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해 나갈 거냐. 되게 중요한 과제다 말씀 주셨습니다. 안산은 그런 경우입니다. 안산은 그렇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곳이다. 안산의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내부가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용인이나 성남 이런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인은 격차가 제일 적게 졌어요. 네. 용인이. 근데 저는 그 경우는 마지막에 후보가 방향을 좀 잘못 잡았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토지 거래하고 토호제 폐지, 예. 재산세 인하를 걸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쪽의 결집도가 확 막판에 떨어진 게 아닌가 봅니다. 아. 근데 여러분이 두 개로 나누어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네. 도저히 그 부동산에 대한 네. 태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격차가 뭐 20%뭐 이렇게 10% 네, 네. 이상 난 지역은 그런데 그 용인의 경우는 되게 격차가 적었어요. 네, 그 경우는 마지막 선거 전략이 네. 맞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평택을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택을 때문에 제가 비겁하다는 욕도 많이 들었는데 비겁한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의원님 스스로 비겁한 네, 게 맞다.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바쁘니까 우리 선거가 너무 바쁘니까 사실 입장을 내려면 제 경우는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입장을 못 낸 측면도 저는 컸어요. 네. 그러나 단어들이 너무 저로선 그 등장하는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고 왜 민주당에 이런 단어가 넘어왔지? 예를 들면 대부업이란 단어 네. 같은 건 그래서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어부지리로 이제 유이동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유이동 후보는 자기 어부질이 아니다. 원래 본인이 이제 이기는 선거였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건 뭐 아전 인수고요. 아전 지금 인수다. 유이동 후보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가까스로 겨우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선 원칙적으로 예. 우리의 대원칙 진보는 분열할 때 지고 연대할 때 이긴다. 그 원칙을 못 지켰다. 네, 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대표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이제 잠시 떠나지만 남은 그 동료들은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길을 계속 가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패배는 이제 본인의 패배로 했습니다. 이 두 분 정치가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연대 연합 또는 통합 합당 뭐 이런 그 진영 안의 이슈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평택을이 주는 파장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 파장이 큰 걸 좀 네.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원칙을 어겼어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연대하면 이기고 예. 분열하면 필패다. 그게 교과서 같은 곳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 막 정서적인 갈등, 비난, 분열은 부수적인 것이죠,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요즘은 흔히 과거에는 그게 부수적인 것이 예. 그 본진을 흔들어 버리는 어. 요 지점에 대한 고민이 따로 필요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마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많이 예. 하게 되는 정서적으로 것이잖아요.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평택은. 네, 그 투표율 낮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음.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아름답게 연대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피 튀기게 싸우니까 투표 안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건 큰 원칙을 어긴 데 대한 저희가 심판당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유권자들이 심판한 겁니다. 유권자가 네. 유권자가 평택을에서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함으로써 민주혁신 양당을 네, 투표 안 함으로써 심판한 거다. 것이다. 예.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사 이득을 유이동이 본 것이다. 반사 이익을 유이동이 본 네,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는 예. 이제 각자 음흠. 반성해야 될 지점들 돌아봐야 되겠죠. 혹시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긴 글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보내주셔서 봤어요. 예. 왜냐하면 어제까지 저희는 당선 인사 다녔습니다. 예. 지역에 그렇구나. 제가 추미애 후보 총무본부장이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선 추미애 그 유세차의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사무관. 총선 똑같이 예. 그 유세차를 예, 움직였거든요. 돌렸어요. 예. 그래서 그 당선 인사 다녔고요. 예.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거 다녀서 뭐 유승민 그분의 페이스북 같이 볼 시간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내주셔서 예. 쭉 보시면 이를테면은 저는 몇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네. 마치 이제 이번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승리, 완벽한 승리다라고 발언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이 소위 이제 조작
기소 특검 이거를 이제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한 대통령의 오만을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심판받은 것이고 이제 레임덕이 온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12대 4잖아요. 지금. 예. 이게 만약에 8대 7이 됐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평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평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실에 기초해서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네. 미래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또 반복하실 겁니다. 그쪽은. 예, 그쪽은.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쭉 올렸는데 본인이 이제 캠페인에 결합한 후보들이 다 당선됐다 이렇게 올린 거죠. 이를테면 강동구청장,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 뭐 이런 네 개 이제 선거 본인이 이제 캠페인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기 자랑도 포함이 되고 자기 이런 자랑은 이제 국회 저 정치인의 예. 뭐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건데. 예. 근데 대권은 꿈 안 꾸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이제 재보선 이후로 이제 살아 돌아오시는 그 당선인들이 오늘 국회 첫 등원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목받는 인물 두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방통위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김태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패장들이잖아요. 이진숙, 김태규 둘 다 패장이다. 네, 왜냐하면 방송 장악을 끝까지 하려고 둘 다 기를 썼어요. 네. 그런데 못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 이거는 뭐 피해갈 말이 없습니다. 이건 윤석열을 지키느냐, 윤석열을 탄핵시키느냐, 네. 방송 장악을 계속 밀고 나가느냐, 예. 방송 장악을 저지하느냐. 저희가 저지했고,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회장들이 네. 국회의원으로 정파적인 이유로 국회 예. 들어오는 거라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이겼으면, 경기도에서 이겼으면 네. 의미를 두는데 예. 대구, 울산이잖아요. 예. 뭐 별로 큰 의미를 저는 안 둡니다. 본인들에게 매우 크겠죠. 네.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는 크겠지만 국회안에서 뭐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이진숙 위원장은 당연히 그 과방위로 오겠죠. 의원님도 과방위 계속 하십니까? 후반부. 저는 이미 문체위 간다. 문체위. 를 희망한다. 예. 그렇게 강력히 얘기를 해왔고요. 예. 저는 이제 방송과 관련하여서는 방송법도 새로 만들었고 방미통일법도 만들었고 심지어 방미통일 연구원까지 두고 예. AI법의 양자지능법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예. 과방위에 제가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남아서 그 문체위 갈 거고요. 네네. 예, 이제 신문 개혁을 최소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 개혁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중요한 우리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론 개혁이고 이게 지금 아직 그 KBS도 지금 아직 정리 정도는 안 된 그게 것 아니고요. 같고. 그러니까 장윤선 네. 앵커님마저 예. 그게 다르죠. 정리 그 다른 과방위하고 영역이죠. 이게 문체위는 뭐냐면요. 전혀 다르죠. 예. 아니 방송법은 통과됐습니다. 네.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절차는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행정부가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방미통위가.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페북을 올렸잖아요. 분통 터진다고. 왜 이렇게 행정적 일처리가 더디냐고. 네. 제가 정말 저도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데 예. 국민들은 얼마나 더 분통이 그렇죠. 터지겠냐. 제가 그래서 막 빨리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6개월 절차를 가져오고요. 방미통위가. 예,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께서도 황당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종편 관련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절차 공직자들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절차 법적으로 최대한 당겨서 빨리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지금 국회로 네. 그래 각 단위로 음흠. 이사 추천 단위로 이사 추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회가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과방위는 법적인 절차는 다 만들어 놓았다. 예. 완수했다. 예. 그래서 방미통위가 빨리 움직여주기를 기대한다. 예,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예.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발효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댓글이든 뭐든 네.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는 네.
징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댓글도 가능한 거죠? 댓글도 가능하죠. 요새 댓글에 정말 막 이상한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예, 그럼 댓글도 포탈에서 다 예.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악의적인 조작 예. 댓글이 반복될 경우에는 예. 다 징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예. 징배제의 대상이 돼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책임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그 무슨 가해자가 가해자 액수 예. 그게 최대치 최대 5천만 원을 네. 판사가 5천만 원 내에서 일단 이건 5천만 원 정도야. 이렇게 이제 1차 판단을 네. 하고요. 여기에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단이 됐을 예. 때 이게 5배까지 2억 5천만 원. 2억 개인이 2억 5천만 원까지 배상을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피해자한테. 그런 법이다. 그렇죠. 이 법이. 그러니까 악의적인 댓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TBS 얘기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 가져왔습니다. 예, 자료 자료 첫 번째 좀, 것부터 첫 번째 띄워주세요.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자료는 왜 가져왔냐면 서울시의 네, 시의원 숫자입니다. 저게 이번에 당선된 예, 시의원 숫자. 87명이에요. 민주당이. 음. 그러니까 3분의 2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예. TBS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 의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안 당선이 하려고 되어 해도 의회가 하면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TBS는 걱정할 게 없네. 움직이셔라. 네, 움직이셔라. TBS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네. 오세훈 당선자도 한마디 했잖아요. 네, TBS 건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뭐 협력해서 협력하겠다는데 사실은 협력 안 할 수가 없다.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 자료 가져왔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저걸 가져온 건 다른 이유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저거 있습니까? 다시 띄워보시면 네. 시의원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안경을 안 쓰고 와서 시의원 네. 지역 득표율이 61%잖아요. 61%. 예. 근데 정원 후보가 졌잖아요. 졌어요. 예, 제가 요거를 왜 가져왔냐면 그렇다면 서울이 부동산 때문에 뭐 때문에 뭐 그럼 민주당이 당선 못 될 지역이냐 아니다라는 걸 저게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서울 예, 저는 그냥 뭐 이게 주가 아니신 것 같아서 경기도하고 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후보 경쟁력. 예, 추미애 후보. 예. 이제 추미애 후보는 저희가 정말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여론조사가 출렁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출렁했어요. 여론조사가 예, 일단 그냥 출렁인 15% 적이 없다. 15%에서 그 내외로 계속 이겼어요. 예. 보수 결집이 일어나서 다른 곳은 막 좁혀질 때도 네. 추 후보는 좁혀진 적이 없어요. 예. 그 이유가 뭘까? 예, 첫째, 추미애 그러면 정원호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매우 약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걸로 표피적인데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아. 추 후보가 예. 첫째는 인지도 예. 매우 높아요. 인물 그렇죠. 경쟁력의 1이 인지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예, 1 인지도도 높았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경력이 이분은 그냥 경기도지사 할 만해. 육선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의 법사위원장의 당대표 시절의 성과. 이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한 몸이야. 이게 변한 적이 없어요. 네. 모든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갈 거야. 요렇게. 네. 그리고 후보를 만나보면 좋아해요. 예. 시민들이. 예, 시민들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예. 추 후보가 이게 단단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 믿음이 가요. 그래서 듬직한 추미애였거든요. 네. 저희가 캠페인. 예, 그래서 캐치플레이즈가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어요. 예. 국민들이.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하겠다고 말은 다 했어요. 근데 정책적으로 어긋난 사람 졌어요. 아까 그 용인 같은 경우에요. 예. 그것도 후보 본인이 그랬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네. 야, 너 이기려면 이렇게 포호제 해야 돼. 폐지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귀가 얇아서 이렇게 되는. 후보가 매우 약자가 됩니다. 당선되기 전까지. 예, 그런데 그거는 주변의 참모들에 의해서 휘둘리는군요. 참모인지 국회의원인지 누군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누군가가 예. 여기 부동산에 관심 많아. 뭐에 관심 많아. 그러니까 토호제 폐지 걸어. 그러면 2% 올 근데 거야. 그건 민주당 정책하고 완전히 그런데 어긋나. 2%가 빠진 거죠. 그래서 패배하게 된. 저는 그게 패배 원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덜 나간 거죠. 네.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왜 이래? 입장을 이런 바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요 말씀드리는 요 지점이 아, 추미애 후보가 인물 경쟁력도 크고 네, 그다음에 만나면 매력도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걸 함께 갔다는 거예요. 예, 예.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거스르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안 보인 점. 네, 그래서 이번에 정원호 후보의 경우는 저는 캠프 전략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였다. 그래요, 맞아요. 예, 안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시대 흐름과 근데 뭐 같이 명픽이다 가지 뭐 이런 않았어요. 얘기는 초반에 막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명픽인데 음. 이재명 대통령 캠페인을 안 한 거. 아, 저는 이게 결정적인. 예. 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죠. 그 제가 캠페인 캠프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렇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예. 저는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예.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까지 토지 폐지를 선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 하나 가진 사람, 2개 가진 사람, 3개 가진 사람 없는 다 사람. 달라요. 없는 그럼요. 사람. 예. 그러면 민주당은 적어도 집이 없거나 한 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그러면 후보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쫓아가기 하면 오세훈 찍지 우리 안 찍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픽이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캠페인을 세게 해야 되고 그게 캠페인뿐만 아니라 정책도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긋난 거다. 그럼 정원호 후보 캠페인이 어긋난 것은 오세훈 따라하다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내부에서 왜 네. 그런 걸 썼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드러나기는 그랬다. 음. 그래서 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났다면 네. 이거는 뭐 부동산 때문에 큰일이구나. 네, 네. 그리고 시의원도 다 져요. 음. 예, 그리고 구청장도 졌다면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었다. 예. 어제 MBC 시선 집중에 그 송영길 연수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이번 선거 평가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대표는 사실상 그 전북지사 선거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라 탈당해서 나간 김관영 지지했죠. 지지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김관영 그 전 후보도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김관영 그 전 지사는 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요 아무리 의제 전환을 해도 조선일보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김관영 후보는 조선일보식으로 일하고 있다. 조선일보식으로 네.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예. 왜냐? 김관영 그 지사가 경선 참여 후보였어요. 네. 경선 후보. 그런데 어느 날 저 MBC로 기억하는데 네. 돈봉투 CCTV가 전국적으로 방영이 됩니다. 보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CCTV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딱 나왔죠, 사실이. 그냥 가방을 직원이 가져오고 거기서 봉투를 꺼내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것도 5만 원짜리 2장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게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도부에게? 그거는 본인이 빼박이- 지도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가 공천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를 해요. 이런 정치 하시면 안 되죠. 네. 첫째. 두 번째는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 예.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규현 수석을 통하여. 교감 없었다는 요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되죠. 음. 그리고 처음에 여기에 플러스 네. 언론이 뭐 김관영의 안철수를 대비하면서 무소속 돌풍이일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까지 막 났어요. 이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러고 나서 본인이 떨어졌습니다. 거짓말하고 네. 의제 전환하다가 실패했고 여기에 송영길 후보가 힘을 실었죠. 예, 그런데 졌어요. 그럼 늘 패장은 말이 없다. 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네. 그런 정치는 원칙 없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동지에 대한 애정 없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도 저도 김관영 후보도 송영길 대표도 다 민주당의 동지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왜 김관영을 그 외는 송영길 대표께 물어보시고요. 예, 예. 객관적으로는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에 안 나오셔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이십니다. 전 대표. 예. 그러면 분열
일으키는 쪽을 좀 잠재우고 통합 행보를 보이시는 걸 기대하겠죠. 네. 예, 지도자급이라서요.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분열 대신은 분열 행보를 대신 통합 행보를 해야 보여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9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정부 1년입니다. 네. 네, 저희도 애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저희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주십사 당부 말씀 드렸는데요. 의견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1년이고 이제 내주 월요일 1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자들이 뭘 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보내주셔서 네, 고민을 혼자 예, 나는 뭘 물어볼까? 저는 제가 기자라면 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요걸 물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물어볼게요. 기회가 온다면, 네, 그걸 전체적으로 탕평 인사라고 말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 탕평 인사의 목표가 뭔지를 물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중심을 잃지 않으신다는 점을 저는 매우 높이 평가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다가 또 생각해봤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험한 과정을 거쳐서 당 대표, 후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일관되게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충 민중 우리가 옛날에 기충 민중에 대한 애정이 바뀌지 네. 않으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측은지심에서 반로하는 네, 위민, 애민 이게 확고하신 것 같아서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는데 저는 사랑 없는 정치는 욕망의 배설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늘 정치인들은 경계해야 되고 예, 또 이번에 저도 그렇고 민주당도 원칙 없는 정치는 굶주린 야수와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이 승리한 거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12대 4인데 네, 저희가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서 예, 다들 괴롭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부산을 국힘은 뺏겼잖아요. 그렇죠. 국힘은 부산을 뺏겼고 예, 저희는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충청도 저희가 다 뺏어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12석은 승리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곧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니까 또 다양한 의견 여쭈러 뭐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네. 저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 그 국회 라이브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첫 봬요. 등원하시는 분들 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